70평생 홀로 딸 하나만 보고 살아온 영숙에게 당근마켓에서 만난 신사는 잊었던 여자로서의 설렘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짧은 만남과 비밀스러운 연락들은 메마른 영숙의 가슴에 다시 꽃을 피웠죠. 하지만 그 설렘은 대망의 상견례 날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 기막힌 운명의 장난 속에서 모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인생의 마지막 로맨스가 지옥이 되어버린 두 사람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 아침 영숙의 낡은 아파트 거실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다. 20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오직 딸 유라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세월이었다. 영숙의 손에는 오래된 축음기 하나가 들려 있었다. 남편이 살아생전 아끼던 물건이었지만 이제는 소리조차 제대로 나지 않는 낡은 기계. 딸 유라가 엄마, 이제 이런 짐은 좀 정리해. 당근마켓에 올리면 금방 팔릴 거야라고 성화였기에 큰맘 먹고 올린 참이었다. 오전 10시 정각 영숙의 핸드폰에서 당근 하는 경쾌한 알림음이 울렸다. 물건 아직 있나요? 제가 찾던 모델이네요. 오늘 바로 직거래 가능할까요? 영숙의 손가락이 가늘게 떨렸다. 평소라면 무뚝뚝하게 답했겠지만 프로필 사진 속 중년 신사의 깔끔한 뒷모습과 정중한 말투에 왠지 모를 설렘이 일었다. 그날 오후 2시 영숙은 약속 장소인 단지 앞 공원 벤치로 향했다. 낡은 축음기를 품에 안은 영숙의 걸음걸이가 어색했다. 멀리서 정장 차림에 중절모를 쓴 한 남자가 보였다. 덕출이었다. 그는 영숙을 발견하자마자 모자를 벗어 정중히 인사를 건넸다. 이영숙님 되시나요? 물건 상태가 사진보다 훨씬 훌륭하네요. 덕출의 목소리는 중저음의 부드러운 톤이었다. 영숙은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덕출이 축음기를 살피는 동안 영숙은 그의 희끗희끗한 옆머리와 정갈하게 깎은 손톱을 훔쳐보았다. 오랜 시간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감각이 발끝부터 차오르는 기분이었다. 이게 참 추억이 많은 물건이라 보내기가 쉽지 않았는데 신사분께 가는 것 같아 마음이 놓이네요. 영숙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덕출은 축음기를 건네받으며 영숙의 눈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깊고 따뜻했다. 저도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음악 듣는 게 유일한 낙입니다. 이 축음기가 제 외로운 거실을 채워줄 것 같군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근처 찻집에서 차 한 잔 대접해도 될까요? 이 물건에 얽힌 사연이 더 궁금해서요. 영숙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왔다. 딸 유라에게는 시장에 다녀온다고 거짓말을 하고 나왔지만 지금 이 순간 영숙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네. 그러시죠. 저도 마침 시간이 좀 남네요. 찻집으로 향하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오후의 긴 햇살 아래 나란히 놓였다. 70평생 처음으로 영숙은 누군가와 함께 걷는 이 길이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바랐다. 그것이 지옥으로 가는 입구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로부터 일주일이 흘렀다. 영숙의 일상은 180도 달라져 있었다. 평소라면 시장에서 사온 나무를 다듬거나 텔레비전 앞을 지켰을 시간이지만 이제 영숙은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부쩍 늘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분홍색 립스틱을 꺼내 바르고 딸 유라가 생일 선물로 사준 스카프를 정성스럽게 목에 맸다. 엄마 요즘 어디 나가? 왜 이렇게 멋을래? 거실에서 노트북을 두드리던 유라가 의아한 듯 물었다. 영숙은 화들짝 놀라며 손에 든 거울을 숨겼다. 가슴이 쿵쾅거려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아니, 그냥 날이 좋아서 노인정 친구들이랑 꽃구경 가기로 했다. 왜 엄마가 예쁘게 하면 안 되니? 영숙은 짐진 목소리를 높였다. 딸에게 거짓말을 하는 게 가슴 한구석을 찔렀지만 핸드폰 너머로 들려오는 덕출의 나지막한 목소리를 포기할 순 없었다. 덕출과는 매일 밤 당근 채팅으로 시작해 이제는 1시간씩 통화를 하는 사이가 되었다. 70세 노인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풋풋하고도 애틋한 대화들이 오갔다. 그 같은 날 저녁 영숙은 집 근처 공원에서 덕출을 다시 만났다.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는 덕출은 여전히 정갈한 모습이었다. 그는 수줍게 영숙에게 작은 종이봉투를 건넸다.
그 안에는 영숙이 좋아한다고 지나가듯 말했던 단팥빵이 들어있었다. 영숙 씨 생각나서 오는 길에 좀 샀습니다. 따뜻할 때 드셔보세요. 영숙의 입가에 옅은 주름이 잡히며 미소가 번졌다.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식어가는 단팥빵을 나누어 먹었다. 덕출은 슬그머니 영숙의 거친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겹쳤다. 영숙은 움찔했지만 이내 그의 온기를 받아들였다. 덕출 씨, 우리 이래도 되는 걸까요? 자식들 알면 난리가 날 텐데. 우리 나이가 어때서요?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남은 인생은 우리 이름으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덕출의 확신에 찬말에 영숙은 위안을 얻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날 밤 늦게 집으로 돌아온 영숙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상기된 표정의 딸 유라였다. 엄마, 드디어 정해졌어. 진수 씨 아버님이 다음 주 주말에 시간 되신대. 우리 상견례 날짜 잡았어. 유라의 목소리는 한껏 들떠 있었다. 영숙은 멍하니 유라를 바라보았다. 딸이 그토록 사랑한다는 남자 진수. 그리고 그 집안과의 만남. 영숙의 가슴 한구석에 원인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래. 잘 됐다. 아버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했지? 진수 씨 말로는 엄청 엄격한 교장 선생님 출신이신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면서 되게 고지식해지셨대. 그래도 진수 씨가 잘 말씀드려 놨으니까 걱정 마.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운지 보여주자고. 유라는 영숙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환하게 웃었다. 영숙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지만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덕출 역시 교장 선생님 출신이라고 했었는데. 아니겠지, 설마 그런 우연이 있겠어. 영숙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써 숨을 몰아쉬었다. 창밖으로 불어오는 밤바람이 유난히 서늘하게 느껴지는 밤이었다. 사흘이 지났다. 상견례 날짜가 다가올수록 영숙의 마음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 했다. 한쪽에서는 덕출과의 꿈같은 미래가 펼쳐졌고 다른 한쪽에서는 딸 유라의 결혼 준비로 정신이 없었다. 덕출은 이제 영숙의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는 영숙에게 매일 아침 오늘도 곱게 웃는 하루 보내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그 메시지는 영숙이 하루를 버티는 유일한 비타민이었다. 그날 오후 영숙은 상견례 때 입을 옷을 고르기 위해 백화점을 찾았다. 평소라면 10,000원짜리 티셔츠 한 장 사는 것도 벌벌 떨었을 영숙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딸의 체면도 중요했지만 왠지 모르게 덕출에게 나 이렇게 멋진 여자예요 라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컸기 때문이다. 영숙은 은은한 진주빛이 도는 실크 원피스를 골랐다. 거울 속의 자신은 평소보다 훨씬 귀해 보였다. 그때 덕출에게서 전화가 왔다. 영숙 씨, 저도 이번 주말에 아들놈 상견례가 잡혀서 조금 바빠질 것 같네요. 그날 이후엔 우리 정식으로 자식들에게 인사도 하고 같이 여행이라도 가면 어떨까요? 덕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들떠 있었다. 영숙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나이 70의 여행이라니 마치 20살 소녀가 된 기분이었다. 어머, 덕출 씨도 이번 주말이에요? 저도 우리 유라 상견례인데. 세상에 이런 우연이 다 있네요. 우리 둘 다 자식들 잘 보내주고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요. 영숙은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난 뒤 이상하게 손등이 서늘해졌다. 주말 교장 출신 사별한 홀아버지. 머릿속에서 파편처럼 돌아다니던 정보들이 자꾸만 하나의 그림을 그리려 하고 있었다. 영숙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야, 서울 하늘 아래 교장 출신이 한둘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틀 뒤 저녁 유라가 예비 사위 진수와 함께 영숙의 집을 방문했다. 진수는 듬직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다. 그는 영숙에게 고급 홍차 세트를 건네며 싹싹하게 굴었다. 어머님, 저희 아버지가 좀 무뚝뚝해 보이셔도 속은 참 따뜻하신 분이에요. 요즘은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신지 혼자 웃으시기도 하고 당근마켓인가 뭔가로 축음기를 사오셔서 밤새 음악만 들으시더라고요. 순간 영숙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찬물이 잔을 타고 넘쳐 영숙의 손가락을 적셨지만 뜨거운 줄도 몰랐다. 축음기라고 했니? 그게 무슨, 어떤 모양인데? 아주 낡은 나무 상자 모양인데
아버지가 그걸 보물단지처럼 닦으시더라고요. 어머님, 어디 편찮으세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어요. 유라가 걱정스러운 듯 영숙의 어깨를 짚었다. 영숙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간신히 대답했다. 아니다. 갑자기 빈혈이 좀 와서 그래. 잠시 들어가서 쉴란다. 영숙은 도망치듯 방으로 들어와 문을 걸어 잠갔다. 심장이 터질 듯이 쿵쿵거렸다. 추금기, 당근마켓, 덕출씨. 모든 퍼즐 조각이 잔인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어 덕출의 당근마켓 프로필을 다시 확인했다. 거기엔 그녀가 팔았던 남편의 유품인 추금기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영숙은 그대로 침대에 주저앉아 입을 막았다. 비명이 새어나오려 했다. 70평생 처음 찾아온 운명 같은 사랑이 딸의 시아버지가 되려 하고 있었다. 내일이면 상견례다. 영숙은 어둠 속에서 눈물을 쏟아내며 밤을 지새웠다. 드디어 상견례 당일 저녁 서울의 한 유명 한정식집 앞. 영숙은 입구에서 몇 번이나 발걸음을 멈췄다. 진주빛 실크 원피스가 오늘따라 목을 죄는 듯 답답했다. 간밤에 한숨도 자지 못한 탓에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짙게 바른 립스틱만이 간신히 생기를 흉내내고 있었다.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 유라가 걱정스러운 듯 영숙의 손을 꼭 잡았다. 영숙은 차마 딸의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주먹을 꽉 쥐어 떨림을 감췄다. 아닐 거야, 동명이인일 수도 있어. 추금기도 비슷한 모델이겠지. 영숙은 속으로 수만 번 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가파른 계단을 올랐다. 오후 6시 정각 예약된 목련실 앞에 도착했다. 진수가 먼저 문을 열며 환하게 웃었다. 아버지, 저희 왔습니다. 유라 씨랑 어머님 오셨어요. 방 안에는 정갈한 수트 차림의 남자가 등을 돌린 채 앉아 있었다. 그가 천천히 몸을 돌리는 순간 영숙의 세상은 멈춰버렸다. 며칠 전 공원 가로등 아래서 수줍게 단팥빵을 건네던 그 신사, 덕출이었다. 덕출의 눈도 휘둥그레졌다. 들고 있던 찻잔이 미세하게 흔들리더니 이내 탁자 위로 탁 소리를 내며 놓였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충돌했다. 설렘으로 가득했던 눈빛은 순식간에 경악과 공포로 뒤덮였다. 어머 아버님, 인사 나누세요. 이쪽이 제 어머니예요. 유라가 아무것도 모른 채 영숙의 등을 떠밀었다. 영숙은 발바닥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일 수 없었다. 덕출 역시 굳게 담은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반갑습니다. 김덕출이라고 합니다. 덕출이 간신히 내뱉은 목소리는 평소의 부드러움은 온데간데 없이 갈라져 있었다. 영숙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눈앞에 정갈한 수저 받침이 눈물 때문에 흐릿하게 번져 보였다.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방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자식들은 분위기를 띄우려 애를 썼다. 어머니, 진수 씨 아버님이 진짜 멋쟁이시죠? 교장 선생님 출신이라 엄청 엄하실 줄 알았는데 사실은 되게 로맨틱하시대요. 요즘 당근마켓에서 산 추금기로 옛날 노래 듣는 게 낙이시라는데. 유라의 해맑은 목소리가 영숙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덕출은 고개를 떨군 채 마른 세수를 했다. 주먹을 쥔 그의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있었다. 추금기가 참소리가 좋더군요. 덕출이 쥐어짜듯 내뱉은 말에 영숙은 결국 참았던 숨을 토해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가 이내 다시 창백해졌다. 70평생 처음으로 느꼈던 그 황홀한 설렘이 딸의 인생을 망칠지도 모르는 치명적인 독약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영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바닥에 긁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영숙은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와 복도 끝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화려하게 꾸몄지만 세상에서 가장 초라해진 노파가 서 있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다. 덕출이었다. 그는 영숙의 뒤에 멈춰 서서 거울을 통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가에 이슬이 맺혀 있었다. 영숙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필 왜 우리입니까? 덕출의 절망 섞인 물음에 영숙은 대답 대신 벽을 짚고 주저앉았다.
상견례장의 화려한 조명 아래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황혼 로맨스는 그렇게 처참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의 집 거실은 무거울 정도의 정적만이 감돌았다. 평소라면 사위 진수가 싹싹하다며 칭찬을 늘어놓았을 영숙이었지만 그녀는 베란다 창가에 멍하니 서서 다 시든 화분만 만지작거렸다. 어젯밤 상견례 자리에서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엄마, 어제 진짜 왜 그랬어? 아버님이랑 아예 눈도 안 마주치고 대답도 건성건성. 진수 씨가 얼마나 민망해했는지 알아? 유라가 출근 준비를 하다 말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영숙은 대답 대신 입술을 짓씹었다. 주먹을 꽉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랬다. 사돈 어른이 좀 무섭게 생기셨더라. 무섭긴. 아버님도 어제 이상했어. 평소엔 말씀도 잘하시고 깔끔하신 분이 식사 내내 손을 떠시더라니까. 엄마랑 아버님 둘 다 꼭 못 본 사람들처럼. 유라의 날카로운 지적에 영숙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유라가 현관문을 닫고 나간 뒤에야 영숙은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다. 당근마켓 알림이 아니었다. 어젯밤 저장해둔 덕출의 번호였다. 그날 정오 두 사람은 상견례장에서 멀리 떨어진 변두리의 한 한적한 공원에서 다시 마주했다. 덕출은 중절모를 깊게 눌러쓴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영숙은 커다란 선글라스로 퉁퉁 부은 눈을 가리고 있었다. 영숙 씨. 어젯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덕출의 목소리는 밤새 담배를 피운 듯 거칠게 갈라져 있었다. 그는 벤치에 앉은 채 자신의 무릎을 탁탁 쳤다. 내 아들 진수가 영숙 씨 딸 유라를 정말 목숨보다 아낍니다. 우리 진수 엄마 없이 자라서 정에 굶주린 놈이에요. 그런 놈이 드디어 평생을 같이 할 사람을 찾았다고 저렇게 좋아하는데. 영숙의 눈가에 눈물이 고여 선글라스 너머로 흘러내렸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유라 나 같은 과부 밑에서 고생만 하다가 이제 겨우 번듯한 집안에 시집 가는 줄 알았는데. 그 집 시아버지가 저랑 연락하던 덕출 씨라니 이게 말이나 돼요? 하늘이 우릴 보고 비웃는 것 같아요. 덕출은 떨리는 손으로 영숙의 손을 잡으려다 이내 허공에서 멈췄다. 이제 이 손은 잡아서는 안 될 손이었다. 헤어집시다. 우리 없었던 일로 해요. 그게 자식들 앞길 지켜주는 길 아니겠습니까? 덕출의 단호한 말에 영숙은 가슴이 뻥 뚫린 듯 먹먹해졌다. 하지만 머리로는 알고 있었다. 사돈끼리 연애라니 세상이 손가락질할 일이었다. 네. 그래야죠. 추금기도. 버리세요. 그 물건 때문에 우리 인연이 시작됐으니 그것만 없으면 우리 인연도 없었던 게 되겠죠.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었다. 하지만 몇 발자국 못 가 영숙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덕출이 달려와 그녀를 부축하려던 바로 그 순간 저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거기서 뭐해? 아버님. 회사에 갔어야 할 유라가 진수와 함께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다. 상견례 날 분위기가 안 좋았던 게 마음에 걸려 부모님들을 모시고 점심이나 먹으려 찾아온 자식들이었다. 공원 벤치 앞에서 서로를 붙잡고 오열하듯 서 있는 두 노인을 본 자식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공원의 차가운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영숙을 부축하려던 덕출의 손이 공중에서 굳어버렸고 주저앉아 있던 영숙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다. 몇 미터 앞 꽃다발을 든 유라와 진수의 표정은 당혹감을 넘어 경악으로 물들고 있었다. 엄마, 아버님, 두 분이 왜 여기서? 왜 이러고 계세요? 유라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유라는 손에 들고 있던 장미 꽃다발을 떨어뜨릴 듯 꽉 쥐었다. 진수 역시 멍한 표정으로 자신의 아버지와 예비 장모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아버지 설마 두 분 원래 아시는 사이였어요? 어제 상견례 때 그렇게 이상하셨던 게 설마 이것 때문이었어요? 진수의 물음에 덕출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평생 교단 위에서 단 한 번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덕출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비겁한 도망자가 된 기분이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을 코트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아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길에서 우연히 만나서. 우연히요? 우연히 만난 사돈끼리 공원 벤치에서 손을 잡으려 하고 엄마는 이렇게 울고 계시는데 그게 말이 돼? 유라가 영숙의 앞을 가로막으며 쏘아붙였다. 유라의 눈에는 이미 배신감 어린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영숙은 바들바들 떨리는 몸을 간신히 일으켜 세웠다. 유라야, 그게 아니고. 내가 길을 잃어서 사돈 어른이 도와주시다가. 엄마, 제발 거짓말 좀 하지 마. 엄마 가방에 있는 그 분홍색 립스틱, 요즘 매일같이 나가서 꽃구경 간다던 그 약속. 다 이분이랑 한 거였어? 우리 상견례 하기 전부터 두 분 연락하고 지냈던 거야? 유라의 외침이 공원 안에 울려 퍼졌다.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흘끗거리며 쳐다보기 시작했다. 진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아버지 덕출에게 다가갔다. 아버지, 대답 좀 해보세요. 설마 당근마켓에서 그 추금기 판 사람이 유라 씨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물단지처럼 닦으셨던 거예요? 덕출은 차마 아들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가에 맺혀있던 이슬이 결국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70평생 쌓아온 명예와 자식에 대한 권위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진수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해서는 안 될 마음을 품었어. 덕출의 고백은 짧았지만 치명적이었다. 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들고 있던 꽃다발을 바닥에 내팽개쳤다. 장미꽃잎이 차가운 보도블록 위로 흩어졌다. 더러워. 진짜 너무들 하세요.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 결혼 망치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엄마, 내가 진수 씨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면서 어떻게 사돈될 분이랑 연애를 해? 유라는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하며 공원 밖으로 뛰쳐나갔다. 진수 또한 차가운 시선으로 아버지를 한번 바라본 뒤 유라를 쫓아 달려갔다. 텅 빈 공원 벤치 앞 남겨진 두 노인의 어깨 위로 쓸쓸한 낙엽 하나가 떨어졌다. 영숙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에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자식들의 앞길을 열어주려 했던 사랑이 오히려 자식들의 가슴에 가장 깊은 대못을 박아버린 꼴이 되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다. 유라와 진수의 결혼 준비는 전면 중단되었고 두 집안은 마치 초상집 같은 분위기였다. 영숙은 식음을 전폐한 채 어두운 방 안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딸 유라는 거실에서 짐을 싸며 며칠째 엄마와 말 한마디 섞지 않았다. 그날 저녁 덕출이 영숙의 집 앞을 찾아왔다. 정갈했던 수트는 구겨져 있었고 중절모도 쓰지 않은 그의 머리는 며칠 사이 폭삭 늙어버린 듯 하얗게 샜다. 그가 문을 두드리자 유라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문을 열었다. 여긴 왜 오셨어요? 우리 엄마 인생 더 망치러 오셨나요? 유라의 차가운 목소리에 덕출은 힘겹게 입을 뗐다. 유라 양, 내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 왔네. 진수도 곧 이리로 오라고 했으니 잠시만 안으로 들여보내주게. 잠시 후 소식을 듣고 달려온 진수까지 거실에 모였다. 영숙도 힘없는 걸음으로 방에서 나왔다. 네 사람 사이에는 칼날 같은 긴장감이 흘렀다. 말씀해보세요. 무슨 변명을 하시려고 여기까지 오셨는지. 진수의 목소리에는 아버지를 향한 배신감이 서려 있었다. 덕출은 품 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그 안에는 영숙과 처음 만난 날부터 적어 내려간 일기가 담겨 있었다. 내가 평생을 교사로 교장으로 살면서 남들 눈치만 보고 살았다. 내 엄마 떠나보내고 10년 동안 내 마음은 이미 죽은 나무나 다름없었어. 그런데 당근마켓에서 그 추금기를 마주한 날, 그리고 영숙 씨를 만난 날, 내 가슴 속에서 죽었던 뿌리가 꿈틀거리는 걸 느꼈다. 덕출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고개를 들어 아들과 유라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래, 사돈지간이라는 거 안다. 천륜을 어기는 일 같겠지.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알아봤을 땐 너희가 결혼한다는 사실조차 몰랐어. 우리는 그저 외로운 노인이 아니라 다시 한번 사람으로 살고 싶었던 남자와 여자였을 뿐이다. 그래서요? 아버지는 그깟 연애 때문에 제 결혼을 망쳐도 된다는 거예요? 진수가 소리를 지르자 영숙이 떨리는 손으로 진수의 소매를 붙잡았다. 영숙의 얼굴은 이미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진수 씨, 덕출 씨는 잘못 없어요. 내가 먼저 차 한잔하자고 꼬신 거예요. 우리 유라. 이 못난 엄마 때문에 고개 못 들고 살게 할 순 없어서 내가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영숙은 오열하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주먹으로 가슴을 쾅쾅 치며 통곡하는 엄마의 모습에 유라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나도 사람이야. 20년 넘게 시장 바닥에서 멸치 냄새 맡으며 너 하나 키웠어. 나도 예쁜 옷 입고 싶고 누가 나보고 곱다고 해주는 거 듣고 싶었어. 덕출 씨 만나고서야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단 말이야. 왜 내 인생 마지막에 찾아온 선물은 이렇게 잔인한 거니? 영숙의 처절한 외침이 거실을 가득 채웠다. 자식들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엄마의 아버지의 민낯을 마주하고 얼어붙었다. 부모라는 이름 뒤에 숨겨져 있던 인간으로서의 처절한 외로움이 폭로되는 순간이었다. 덕출은 주저앉은 영숙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비난하는 자식들 앞에서 그는 처음으로 당당하게 그녀를 지탱했다. 한 달의 시간이 흘렀다. 뜨거웠던 여름의 열기가 한풀 꺾이고 창밖으로는 제법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영숙의 거실은 몰라보게 정리되어 있었다. 한때 딸 유라와 고성이 오가던 그곳엔 이제 고요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유라와 진수의 결혼은 예정대로 진행되기로 했다. 하지만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었다. 영숙과 덕출 두 사람은 서로의 인연을 연인이 아닌 평생의 도반으로 정해 내리기로 한 것이다. 자식들의 결혼을 위해 사랑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식들이 이룰 새로운 가족을 지켜주기 위해 더 성숙한 형태의 거리를 두기로 한 결단이었다. 어느 맑은 오후 영숙은 정성스럽게 싼 도시락을 들고 공원으로 향했다. 그곳 벤치에는 여전히 정갈한 중절모 차림의 덕출이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이제 손을 잡지도 뜨거운 눈빛을 교환하지도 않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매에는 깊은 신뢰와 은은한 미소가 서려 있었다. 영숙 씨, 오늘 유라 양한테 연락 왔습니다. 신혼집 가구 보러 가는데 같이 가달라더군요. 덕출의 목소리는 한결 편안해 보였다. 영숙은 보온병에서 따뜻한 차를 따라 덕출에게 건넸다. 우리 유라가 이제야 철이 좀 드나 봐요. 어제는 제 손을 잡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때 그렇게 화내서 미안해. 엄마도 여자라는 걸 내가 너무 잊고 살았어라고요. 영숙은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보며 엷게 웃었다. 비록 사돈이라는 벽 때문에 남들처럼 당당하게 연애할 수는 없었지만 진실을 고백했던 그날 이후 자식들과의 관계는 오히려 더 투명해졌다. 부모를 희생하는 존재로만 보던 자식들이 이제는 한 인간으로 존중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가 비록 한 집에서 살 순 없어도 이렇게 가끔 공원에서 차 나누고 음악 이야기 나누면 그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당근마켓에서 그 추금기를 만난 건 역시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덕출이 벤치 옆에 놓인 작은 라디오를 켰다. 거기선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날 들었던 은은한 LP 음반 소리가 흘러나왔다. 두 노인은 말없이 흐르는 음악에 귀를 기울였다. 일주일 뒤 화려한 예식장. 유라와 진수는 하객들의 축복 속에 행진했다. 혼주석에 앉은 영숙과 덕출은 서로를 향해 아주 짧은 찰나 목례를 건넸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두 사람만의 비밀스럽고도 고귀한 약속이었다. 내 남은 생 그대를 알게 되어 참으로 다행이었습니다. 영숙은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활짝 웃었다. 황혼의 핀 꽃은 비록 향기가 진하지는 않아도 그 어떤 꽃보다 깊은 뿌리를 내린 채 저물어가는 노을을 향해 아름답게 피어 있었다. 70년 평생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버지로만 불리며 자신을 지워왔던 두 노인. 당근마켓에서 시작된 작은 우연은 그들에게 잊었던 본인의 이름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비록 현실의 벽 앞에 뜨거운 로맨스는 멈췄을지라도 서로를 이해하는 따뜻한 시선만큼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인생의 가을날 여러분에게도 가슴 뛰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부모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의 행복을 응원하는 마음이셨다면 구독과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